안녕하세요. 국뽕투어 여행자입니다. 2022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올해 1년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국뽕투어 여행자가 올 한 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2022 연말결산 정치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였지요. 범죄자 이재명과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이었습니다. 당시 치열하던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여 사실상 1대1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과는 0.7%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하마터면 북한 추종 세력, 감성파리 정당인 민주당에게 정권이 또 넘어갈 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즉시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취임 전부터 좌파들이 각종 음모론을 펴며 청와대 개방을 막으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대선 공약을 지켰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되자 잃어버린 5년이 점점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문재양 정권 때 헤쳐먹은 태양광 사업 비리를 파헤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판도라라는 원전사고 영화에 꽂혔는지 원전사고 영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양은 탈원전 정책을 펴고 태양광 사업을 장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무들이 많이 베어져 갔고 각종 비리들로 좌파 세력들만 배가 불렀습니다. 이제 그들을 모두 처단하고 있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북한을 다시 적으로 생각하고 퍼주기 정책을 하지 않고 도발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이 굳건해지면서 세계 찐따 문재양 국가가 다시 세계의 중심국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감비아 상토메 프린시페 득보잡 나라와 동맹하던 나라에서 부자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네옴시티 사업을 수주하고 폴란드에 K 방산 무기를 수출하고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분량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범죄자 이재명의 구속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민 가야 하나 이런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이재명의 범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구속을 피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위해 송영길을 서울시장 후보로 밀어내고 본인이 개항을 지었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무명의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고 선거운동 당시 술집에서 사람을 밀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있던 사람을 내보내고 의자 위에 올라서는 기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성이 글러 처먹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은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 민주당을 장악하며 비이재명계와 친이재명계 계파 갈등을 일으키며 민주당을 분열시키더니 이태원 압사 사건에 되도 않는 선동을 주도했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등이 구속되었고 부인 해경궁 김씨의 법카 사건, 아들 이동호의 성매매 의혹과 도박 혐의 등 최측근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FC 사건, 대장 동비리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는 구속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제가 봐도 성남FC 사건은 진짜 웃깁니다. 올해 K리그 꼴찌팀 성남FC에 178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성남FC가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도 아니고 저렇게 후원을 한 게 대가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산건설, 농협,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반성해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찌재명.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본인이 주인공인 아수라겠죠? 이재명 내년엔 꼭 감옥 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악마 쌍두마차 문재인 소식입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문재인은 아내 김정숙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애국우파 시민단체 및 유튜버들이 사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며 문재인에게 소소한 타격을 줬습니다. 올해 막판 문재인은 소시오패스 같은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줘 대깨문들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바로 맞다. 개버린 사건인데요. 김정은 돼지한테 받은 개들을 키워오던 문재인은 윤석열 정부에 개 키울 돈을 달라 생떼를 쓰다가 먹히지 않자 개를 파양시켰습니다. 애견인들은 자신의 개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데요. 문재인은 그 가족을 버린 겁니다. 동물단체들 뭐하나요? 잠잠합니다. 역시 시민단체들은 거의 다 좌파인 듯 합니다.
그러고는 유기견 달력을 제작하여 돈을 버는 쓰레기 같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문재인의 소시오패스 같은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세월호 때 사망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방명록에 적기도 했고, 순직한 소방관의 아들에게 쳐 쪼개면서 다가갔던 모습, 그리고 북한 지뢰로 인해 다리를 잃은 국군 장병에게 짜장면 먹고 싶지 않냐는 질문, 마지막으로 백남기 추모글 해 근친상관 야동을 올린 사건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벌인 문재인의 구속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탈원전 비리 사건과 함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탈북어민 송환 사건도 수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최측근 서훈이 구속되었고 노영민, 박지원, 서욱 등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어 내년에는 문재인의 구속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권 대선 후보 1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과 정의에 맞서 싸운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내각하자마자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민주당 김남국의 이모 질문, 이수진의 주정뱅이 질문 등은 오히려 청문회에서 한동훈 장관을 높이 올려줬습니다. 애국 보수 추미애의 뒤를 잇는 남국이와 수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황운하, 송영길, 우상호 등이 맹공을 퍼부었지만 사이다 답변으로 맞받아쳐서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자신감이 오른 한 장관은 중국인 투표권 제한 추진을 하면서 우파 국민뿐 아니라 자칭 중도 국민에게도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민주당의 최강 뻘짓대 마왕 김의겸의 첼로 체하 사건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김의겸은 금융치료를 받게 될 듯합니다. 하하하하. 내년에도 사이다 발언과 정책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민주노총 화물연대 제압 등 좌파와 맞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 허니문 기간도 없이 좌파들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탄핵 집회를 하지를 않나, 장애인들이 지하철 점거를 하지를 않나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 좌파 세력들이 애를 썼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와중에 좌파 소굴의 최고봉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하며 국가를 마비시키자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으로 대응했습니다. 테러리스트와의 협상 없는 미국을 보는 듯한 강경 대응을 하자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 철회 이후에도 손해배상 및 처벌을 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대선 때 받은 지지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법과 원칙으로 좌파들 모두 때려잡기를 바랍니다. 정치 편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선 선거운동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키며 지지율을 하락시킨 위장우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 구속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외국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준석의 성상납을 충격 단독으로 취재하며 언론에 알리자 이준석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각서를 쓰는 등 범죄 은닉 시도를 하였고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성상납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처지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리위에서 이준석에게 징계를 내려서 당대표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당대표 선거에서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줄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며 올해는 너무 행복했던 해였습니다. 2022년 잘 가고 2023년에도 좋은 소식만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2022 연예 및 스포츠 결산입니다.